이제 됐다. 법 63 무문관 제15칙 동산 3돈 본칙 운문스님에게 동산이 찾아뵌 자리에서 운문스님이 동산에게 묻기를 어느 곳에서 왔는고 동산이 대답하기를 사도에서 왔습니다. 운문스님이 다시 묻기를 여름철은 어디에서 지냈는고 동산이 대답하기를 호남 보자사에서 지냈습니다. 운문스님이 재차 묻기를 언제 그곳을 떠났는고 동산이 대답하기를 8월 25일 날입니다. 8월 25일입니다. 운문스님이 말하기를 그대는 60방망이 맞을까 합니다. 1돈이 20방망이니까 3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가 60방망이라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60방망이 같으면 아주 혹독한 벌이네. 맞다 죽겠는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60방망이 맞을 감이라 이게요. 응. 이튿날 동산이 운문스님을 찾아뵙고 묻기를 어제 스님께서 60방망이 맞을 감이라고 하셨는데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운문스님이 말하기를 이 밥통아 강서 호남하고 어디로 돌아다니단 말인가. 이에 동산이 크게 깨달았더니요. 동산이 뭘 깨달았냐 이거요. 이걸 알아내야 돼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공부의 핵심은 차별적인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니고 평등한 본질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현상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그 모습과 이름이 다르지만 본질로 보면 바탕인지라 시공을 초월하여 한 이름도 없고 한 글자도 없어 다름이 없어서 하나이고 그 하나라는 것도 없어 텅 비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다르지 않습니다. 현상을 인식하는 것은 생각이고 본질을 깨닫는 것은 감각입니다. 그러므로 감각인 무심 가운데 생각인 일심이 공존합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공간적으로 강선이 호남이니 하는 명칭과 글자가 있고 시간적으로 모년 모월 모일이라는 명칭과 글자가 있지만 감각의 모두에서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한 이름도 한 글자도 없습니다. 본질의 나는 어렸을 적이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회사에 나갔을 때나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현상의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달라지고 집에 있어서는 여보, 아빠, 엄마가 되고 회사에 나가면 대리나 이사나 사장으로 달라집니다. 현상은 생각으로 붙여진 가상적이고 가변적인 명칭이고 개념이지만 본질이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이걸 내가 이제 힌트를 줬는데 이 힌트 가지고 뭐 알아낼 수도 있겠지. 한번 읽어봐. 봄 63 모문관 제15칙 동산 3돈 본칙 운문스님에게 동산이 찾아뵌 자리에서 운문스님이 동산에게 묻기를 어느 곳에서 왔는고 동산이 대답하기를 사도에서 왔습니다. 운문스님이 다시 묻기를 여름철은 어디에서 지냈는고 동산이 대답하기를 호남 보자사에서 지냈습니다. 운문스님이 재차 묻기를 언제 그곳을 떠났는고 동산이 대답하기를 8월 25일입니다. 운문스님이 말하기를 그대는 60방망이 맞을 감이다. 1돈이 20방망이이니 3돈은 60방망이. 이튿날 동산스님이 운문스님을 찾아뵙고 이튿날 동산이 운문스님을 찾아뵙고 묻기를 어제 스님께서 60방망이 맞을 감이라고 하셨는데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운문스님이 말하기를 이 밥통아 강서 호남하고 어디로 돌아다닌단 말인가. 이에 동산이 크게 깨달았다. 공부의 핵심은 차별적인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니고
평등한 본질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현상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그 모습과 이름이 다르지만 본질로 보면 바탕인지라. 시공을 초월하여 한 이름도 없고 한 글자도 없어 다름이 없어서 하나이고 그 하나라는 것도 없어 텅 비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다르지 않습니다. 현상을 인식하는 것은 생각이고 본질을 깨닫는 것은 감각입니다. 그러므로 감각인 무심 가운데 생각인 일심이 공존합니다. 생각의 모드에서는 공간적으로 강선이 호남이니 하는 명칭과 글자가 있고 시간적으로 모년, 모월, 모일이라는 명칭과 글자가 있지만 감각의 모드에서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한 이름도 없고 한 글자도 없습니다. 본질의 나는 어렸을 적이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회사에 나갔을 때나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현상의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달라지고 집에 있어서는 여보, 아빠, 엄마가 되고 회사에 나가면 대리나 이사나 사장으로 달라집니다. 현상은 생각으로 붙여진 가상적이고 가변적인 명칭이요 개념이지만 본질이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범 63 무문관 제15칙 동산 3돈 무문관 제15칙 동산 3돈 본칙 운문스님에게 동산이 찾아뵌 자리에서 운문스님이 동산에게 묻기를 어느 곳에서 왔는고 동산이 대답하기를 사도에서 왔습니다. 운문스님이 다시 묻기를 여름철은 어디에서 지냈는고 동산이 대답하기를 호남 보자사에서 지냈습니다. 운문스님이 재차 묻기를 언제 그곳을 떠났는고 동산이 대답하기를 8월 25일입니다. 운문스님이 말하기를 그대는 60방망이 맞을 감이다. 한 돈이 20방망이이니 세 돈은 60방망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말했는데 왜 방망이 틀리게 해주냐. 이게 이제 이 공안의 핵심입니다. 네. 하나도 틀리게 말 안 했잖아. 네, 그랬죠. 있는 웃는 그대로. 그대로 다 했지. 네, 네. 근데 왜 큰 스님이 왜 60방망이 그것도 6방망이도 아니고 60방망이면 아주 돼지 들어가지고 반쯤 죽이는 건데 보통 벌이 아니잖아. 네. 뭐가 잘못됐냐 말이야. 뭐가. 운문스님이 질문한 거를 씹어보니까 어느 곳에서 왔는고 여름철은 어디에서 지냈는고 언제 그곳을 떠났는고 이 선문답 깨우쳐 주려고 한 말인데 그거를 이게 본질을 물어보신 건데 어느 곳에서 왔는고 근데 이게 본질을 물어보셨는데 저기를 이제 뭐 현상을 쭉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60방망이 감이다? 네. 자, 갑시다. 제가 이제 이따 말할 네. 이튿날 동산이 운문스님을 찾아뵙고 묻기를 어제 스님께서 60방망이 맞을 감이라고 하셨는데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운문스님이 말하기를 이 밥통아 강서 호남하고 어디로 돌아다닌단 말인가. 이에 동산이 크게 깨달았다. 공부의 핵심은 차별적인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니고 평등한 본질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평등한 본질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현상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그 모습과 이름이 다르지만 본질로 보면 바탕인지라 시공을 초월하여 한 이름도 없고 한 글자도 없어 다름이 없어서 하나이고 그 하나라는 것도 없어 텅 비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다르지 않습니다. 현상을 인식하는 것은 생각이고 본질을 깨닫는 것은 감각입니다. 그러므로 감각인 무심 가운데 생각인 일심이 공존합니다. 생각 모드에서는 공간적으로 강선이 호남이니 하는 명칭과 글자가 있고 시간적으로 모년, 모월, 모일이라는 명칭과 글자가 있지만 감각 모드에서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한 이름도 없고 한 글자도 없습니다. 본질의 나는 어렸을 적이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회사에 나갔을 때나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현상의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달라지고 집에 있어서는 여보, 아빠, 엄마가 되고 회사에 나가면 대리나 이사나 사장으로 달라집니다. 현상은 생각으로 붙여진 가상적이고 가변적인 명칭이요 개념이지만 본질이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봄 63 무문관 제15칙 동산 3동 본칙 운문 스님에게 동산이 찾아뵌 자리에서 운문 스님이 동산에게 묻기를 어느 곳에서 왔는고 동산이 대답하기를 사도에서 왔습니다. 운문 스님이 다시 묻기를 여름철은 어디에서 지냈는고 동산이 대답하기를 호남 보좌사에서 지냈습니다. 운문 스님이 재차 묻기를 언제 그곳을 떠났는고 동산이 대답하기를 8월 25일입니다. 운문 스님이 말하기를 그대는 60방망이 맞을 감이다. 1돈이 20방망이이니 3돈은 60방망이. 이튿날 동산이 운문 스님을 찾아뵙고 묻기를 어제 스님께서 60방망이 맞을 감이라고 하셨는데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운문 스님이 말하기를 이 밥통아 강서 호남하고 어디로 돌아다닌단 말인가. 이에 동산이 크게 깨달았다. 공부의 핵심은 차별적인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니고 평등한 본질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현상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그 모습과 이름이 다르지만 본질로 보면 바탕인지라 시공을 초월하여 한 이름도 없고 한 글자도 없어 다름이 없어서 하나이고 그 하나라는 것도 없어 텅 비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다르지 않습니다. 현상을 인식하는 것은 생각이고 본질을 깨닫는 것은 감각입니다. 그러므로 감각인 무심 가운데 생각인 일심이 공존합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공간적으로 강선이 호남이니 하는 명칭과 글자가 있고 시간적으로는 모년 모월 모일이라는 시간적으로 모년 모월 모일이라는 명칭과 글자가 있지만 감각의 모두에서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한 이름도 없고 한 글자도 없습니다. 본질이 나는 어렸을 적이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회사에 나갔을 때나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현상의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달라지고 집에 있어서는 여보, 아빠, 엄마가 되고 회사에 나가면 대리나 이사나 사장으로 달라집니다. 현상은 생각으로 붙여진 가상적이고 가변적인 명칭이요 개념이지만 본질이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무문관 제15칙 동산 3돈 본칙 운문스님에게 동산이 찾아뵌 자리에서 운문스님이 동산에게 묻기를 어느 곳에서 왔는고 동산이 대답하기를 사도에서 왔습니다.
운문스님이 다시 묻기를 여름철은 어디에서 지냈는고? 동산이 대답하기를 호남 보자사에서 지냈습니다. 운문스님이 재차 묻기를 언제 그곳을 떠났는고? 동산이 대답하기를 8월 25일입니다. 되게 재밌네요. 응? 재밌다고. 동문서랍이네. 예, 아주 그냥 계속 이제 운문스님은 본질 자리를 계속 얘기를 물어봤는데 진짜 현상 얘기만. 운문스님이 말하기를 그대는 60방망이 맞을 감이다. 그 왜 60방망이죠? 1돈이 20방망이니 3돈은 60방망이. 이튿날 동산이 운문스님을 찾아뵙고 묻기를 어제 스님께서 60방망이 맞을 감이라고 하셨는데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운문스님이 말하기를 이 밥통아 강서 호남하고 어디로 돌아다닌단 말인가. 이에 동산이 크게 깨달았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깨달을 기원도 자기가 준비해야 돼. 자기가 물었잖아, 간절하게. 왜 내가 뭐가 잘못됐길래 60방망이를 쳤는지 아주 그 스님한테 말이요. 어디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딱 항의 아닌 항의, 물음 아닌 물음을 던졌잖아. 그때가 자기가 깨달을 찬스가 앞으로 다가간 거지.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율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모른다고 또 이실직고를 또 했고.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고백을 했잖아. 고백을 하게 되면 하늘이 떠이어준다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자기가 복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내가 은행을 해주면은 어쩐지 모르게 자기한테 돌아오거든, 그게. 네. 이치가 그래, 이치가. 모든 이치가 그래야. 네, 홍익인간입니다. 라고. 예. 그렇게 왜 그러나 하늘이 그렇게 구도를 놓은 거야. 그 자기만 꿀떼기처럼 먹으려고 하면 안 들어와. 네. 남에게 자꾸 베풀어야 돼. 그게 복 짓는 거야. 네. 맞습니다요. 그러니까 오늘 누구야 동산이 말이야. 우문스님이 한테 야 너는 60방망이 값이다 이카니까 말이야 탁 충격을 받았어. 공공생각해도 모르겠거든. 그래 와가지고 이실직고 하는 거요. 이실직고 고백하는 거야. 오늘은 고백한다 이야. 응? 아무리 생각해도 60방망이 값이라는 걸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야 이 밥통아 이 가는 바람에 그냥 탁 깨달아. 되게 이렇게 깨달대요. 팍 맥혀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와서 물어보니까 그때 그냥 스승이 한번 탁 하면 거기서 깨쳐요. 그렇지. 네. 예. 항상 그러대. 깨어나는 거야. 잠에서 깨어나는 거야. 네, 잠에서 예, 깨어나. 예. 그러면 깨어났다 근데 어떤 세계에서 깨어난 겁니까? 현상 세계에서 있던 것을 그 감각의 세계입니까? 거기로 그냥 바뀌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제 물질 세계, 현상 세계에 나는 삶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본질의 세계를 네. 눈뜬 거지. 네. 왜? 너 언제 거기서 어디서 왔어? 언제 거기 떠나서? 기억 못해서 들어간 거 아닌데 분별 공부하는 거. 근데 뭐 틀린 말은 하나도 안 했는데도 뭐 60방망이 까매라 가니 말이야. 어이 억울하고 말이야. 이 밤에 잠도 안 와.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가 아침에 일나자마자 가서 얘기하는 게야 막. 네. 이실직고 한 거지.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그대로 고백하는 게 그게 하늘이 가오가 있어서 야 이 밥통아 산 것도 이것도 이 스님이 어디 준비하고 있다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오는 소리가 이 밥통아 하는 그 말에 깨쳤단 말이요, 이게. 이런 돈이다, 이게. 예, 이게. 예. 이 밥통아 소리 나오도록 하는 게 누구야, 결국? 동산. 동산이 그렇게 일을 짓고 하다 보니까 여기 밥통아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답을 일러주는 계기가 된 거지. 자기 공부를 자기가 했네. 전부 다 되었다 하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짓고 자기가 받는 거야, 사실은. 모든 게 다 그렇죠. 돈벌이도 마찬가지고, 네. 도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래요. 근데 어디까지 읽으셨지? 네? 공부의 핵심은 차별적인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니고 평등한 본질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현상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그 모습과 이름이 다르지만 본질로 보면 바탕인지라 시공을 초월하여 한 이름도 없고 한 글자도 없어 다름이 없어서 하나이고 그 하나라는 것도 없어 텅 비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다르지 않습니다. 현상을 인식하는 것은 생각이고 본질을 깨닫는 것은 감각입니다. 그러므로 감각인 무심 가운데 생각인 일심이 공존합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공간적으로 강선이 호남이니 하는 명칭과 글자가 있고 시간적으로 모년, 모월, 모일이라는 명칭과 글자가 있지만 감각의 모두에서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한 이름도 없고 한 글자도 없습니다. 본질의 나는 어렸을 적이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회사에 나갔을 때나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현상의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달라지고 집에 있어서는 여보, 아빠, 엄마가 되고 회사에 나가면 대리나 이사나 사장으로 달라집니다. 현상은 생각으로 붙여진 가상적이고 가변적인 명칭이요 개념이지만 본질이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것은 몰라야 깨달을 기회가 와. 알고 안다고 생각하면 깨달을 기회가 안다.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공부에 진척도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공부에 진척이 되고 되는 거는 그 자꾸 모르는 자리를 일대 알아줘. 몰라야 발전하지. 네. 알면은 발전 못해. 이게 핵심이요. 그러니까 이 동산 스님도 유기방망이 감이다 이랬을 때 말이야.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공부에 모르거든. 밤에 잠 한 수도 못 자고 막 일어나자마자 가서 들이대버렸지. 유기방망이를 가는데 왜 유기방망이 들이십니까?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고백을 하니까 야 이 밥통아 참말이 나오잖아. 야 이 밥통아가 그냥 욕이라면 욕이지. 그 욕으로 해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었으니까 말이야. 네. 그 양반이 이 밥통아 소리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거동을 보고 난 뒤에 깨닫을 수 있도록 말이지 하더니 이 큰 스님을 시켜가지고 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네. 그러니까 모든 것 자체가 자기 공덕이 있어야 돼. 그 모를 줄 안다는 것이 참으로 진실한 거거든. 근데 중생은 몰라도 아는 척이야. 나는 알아요. 이게 한동안에 왜 가수 서태지가 풍미했지 세상을. 90년대. 90년대가 아니라 지금도 서태지 세상이야. 생각 모드에서는 난 알아야지. 몰라도 아는 척이야. 생각 못해서는 그래. 이제 사람이 유대하다는 게 어디서 잠깐 공감이 가더라고요. 모른다는 자리에 모른다 그 말 할 수 있는 게 그게 너무 위대한 능력이라고 그런 거 보니까 제가 모르는 자리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 제로 자리, 무심 자리, 모른다는 자리가 그게 사람의 위대한 능력이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하도록 인공지능은 물으면 모른다가 나오려면 한참 검색을 해보게 나오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고 바로
대답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라고. 뭐 요즘 뭐 인지하는 무슨 그거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인지학회 뭐 이런 게 있잖아. 인지 심리학과가 1956년에 생겼더라고요. 미국에서. 근데 그 인지 심리학과 거기에서 공부하는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 그 컴퓨터, 인공지능 거기 그 심리를 연구하면서 하는데,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이 돼도 사람의 능력은 이겨낼 수 없다. 그 가장 위대한 능력이 뭐냐?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모른다라는 대답이 바로 나오는데, 인공지능은 그거 하려면은 검색을 해보고 몇 시간 해보고 해봐야 겨우 그 말의 대답이 쉽게 안 나온다는 거죠. 사람의 능력은 모른다는 그 대답이 쉽게 나오는데 그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인지 심리학과에서 그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건 역사가 짧더라고요, 인지 심리학과.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안다고 해서 자기가 모른다고 고백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 네. 그렇지? 그 유대성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부도 보면 뭐 아는 소리만 뭐 하지 뭐 모른다고 다시 여쭤보고 막 이런 건 별로 없잖아요. 제 경우도 그랬고 몰라도 아는 척을.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니까. 어려워. 봄 63 무문관 제15칙 동산 3돈 본칙 운문스님에게 동산이 찾아뵌 자리에서 운문스님이 동산에게 묻기를 어느 곳에서 왔는고? 동산이 대답하기를 사도에서 왔습니다. 운문스님이 다시 묻기를 여름철은 어디에서 지냈는고? 동산이 대답하기를 호남 보자사에서 지냈습니다. 운문스님이 재차 묻기를 언제 그곳을 떠났는고? 동산이 대답하기를 8월 25일입니다. 운문스님이 말하기를 그대는 60방망이 맞을감이다. 1돈이 20방망이이니 3돈은 60방망이. 이튿날 동산이 운문스님을 찾아뵙고 묻기를 어제 스님께서 60방망이 맞을감이라고 하셨는데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운문스님이 말하기를 이 밥통아 강서 호남하고 어디로 돌아다닌단 말인가? 이에 동산이 크게 깨달았다. 공부의 핵심은 차별적인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니고 평등한 본질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네. 운문스님이 어떻게 말했느냐, 이거 잘 살펴봐야 돼. 이 밥통아, 이건 뭐 욕설이라고 봐도 돼. 나부리는 소리라고 봐도 돼. 근데 깨우는 소리기도 하단 말이야. 강서 호남하고, 강서 호남이라는 건 지역이잖아. 공간적으로는 또 분리되어 있는 거, 이 지역인데, 하고 어디로 돌아다니는 말인가, 여기에 딱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간만 있어, 사실은. 진리적으로. 우리가 뭐 경상도, 뭐 충청도, 전라도 이런 말하지만은 이제 차별적으로 말하는 거고, 그 진리적으로 보면은 공간이라는 게 하나의 공간이에요, 사실은. 이름도 없어, 원래가. 그게 감각이 생겨. 그러기 이제 그걸로 유도하는 말이거든, 이게. 강서에 무슨 사에 있었고, 며칠 날 떠나오고 이런 말들이란 것은 이 현상세계 생각의 모드에서는 당연한 말이지만은 진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반쪽알이란 말이요. 그 나머지 반쪽알이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지. 예. 그래, 한번 읽어. 공부의 핵심은 차별적인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니고 평등한 본질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현상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그 모습과 이름이 다르지만 본질로 보면 바탕인지라 시공을 초월하여 한 이름도 없고
한 글자도 없어 다름이 없어서 하나이고 그 하나라는 것도 없어 텅 비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다르지 않습니다. 현상을 인식하는 것은 생각이고 본질을 깨닫는 것은 감각입니다. 그러므로 감각인 무심 가운데 생각인 일심이 공존합니다. 생각의 모드에서는 공간적으로 강선이 호남이네 하는 명칭과 글자가 있고 시간적으로 모년, 모월, 모일이라는 명칭과 글자가 있지만 감각의 모드에서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한 이름도 없고 한 글자도 없습니다. 본질의 나는 어렸을 적이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회사에 나갔을 때나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현상의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달라지고 집에 있어서는 여보, 아빠, 엄마가 되고 회사에 나가면 대리나 이사나 사장으로 달라집니다. 현상은 생각으로 붙여진 가상적이고 가변적인 명칭이요 개념이지만 본질이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봄 63 무문관 제15칙 동산 삼돈 본칙 운문스님에게 동산이 찾아 뵌 자리에서 운문스님이 동산에게 묻기를 어느 곳에서 왔는고 동산이 대답하기를 사도에서 왔습니다. 운문스님이 다시 묻기를 여름철은 어디에서 지냈는고 동산이 대답하기를 호남 보자사에서 지냈습니다. 운문스님이 재차 묻기를 언제 그것을 떠났는고 동산이 대답하기를 8월 25일입니다. 운문스님이 말하기를 그대는 60방망이 맞을까입니다. 한도는 20방망이니 세도는 60방망이. 이튿날 동산이 운문스님을 찾아뵙고 묻기를 어제 스님께서 60방망이 맞을감이라고 하셨는데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운문스님이 말하기를 이 밥통아 강서 호남하고 어디로 돌아다닌단 말인가. 이에 동산이 크게 깨달았다. 공부의 핵심은 차별적인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니고 평등한 본질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현상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그 모습과 이름이 다르지만 본질로 보면 바탕인지라 시공을 초월하여 한 이름도 없고 한 글자도 없어 다름이 없어서 하나이고 그 하나라는 것도 없어 텅 비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다르지 않습니다. 현상을 인식하는 것은 생각이고 본질을 깨닫는 것은 감각입니다. 그러므로 감각인 무심 가운데 생각인 일심이 공존합니다. 생각의 모드에서는 공간적으로 강선이 호남이니 하는 명칭과 글자가 있고 시간적으로 모년, 모월, 모일이라는 명칭과 글자가 있지만 감각의 모드에서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한 이름도 없고 한 글자도 없습니다. 본질의 나는 어렸을 적이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회사에 나갔을 때나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현상의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달라지고 집에 있어서는 여보, 아빠, 엄마가 되고 회사에 나가면 대리나 이사나 사장으로 달라집니다. 현상은 생각으로 붙여진 가상적이고 가변적인 명칭이요 개념이지만 본질이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본질이다, 현상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우리가 공부를 딱 해가지고 가면은 우리한테 제일 천수가 가까운 것이 본질하고 가까운 것이 뭐죠? 감각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감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감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감각으로 감각을 봐야 돼. 보고 알아차려야 돼.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무심이죠.
그게 정신이고, 그게 본성이고, 천성이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촌수가 가까운 곳에서 먼 쪽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우리한테 제일 가까운 건 감각이에요. 감각, 생각, 감각이지. 생각, 감각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생각의 기능이란 게 어떤 것이고, 감각의 기능이란 게 어떤 것이고, 그렇게 알 뿐만 아니라, 또 감각할 줄도 알아야 된다. 감각이 감각을 해봐. 텅 빈 공간에 말이요. 아무것도 없어. 그 가운데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그 광명이 말이야. 환하게 항상 뜨거워지지 않는 태양이, 그걸 본태양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체는 말이야, 부동하고 불변이야. 그 부동하고 불변한 자리를 물었는데, 뭐, 강서로, 뭐, 호남으로, 뭐, 떨고 떠들고 돌아 말이야.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 평생은 변함없다고 평생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렇지. 물어본 게 아닌데. 계속 기억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지. 전부 기억이네, 이게. 기억이. 중국도 호남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 거 봐.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중국 따라가지고 지은 것 같아. 네, 중국 남쪽에 뭐, 우리도 넓은 남쪽이 있는가 보네. 우리 거기서 이제 갔다가 쓴 거야. 갖다 쓴 거예요. 호수의 남쪽은 그냥 호남이에요. 여기는 어디, 저기, 충청도 어디에 그 저수지가 있어. 그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호남이라고 하고, 호소라고 그래요. 호남, 호소. 의림제 그게 또 제천 의림지가 거기야. 맞아. 거기 하도 오래돼가지고 호수가 그 밑에 있는 건 호남이라고 그러고. 호남, 호소 기상. 그래서 호수. 그렇지만 그거는 말이죠. 실제로 요즘으로 봐가지고는 충북이잖아, 그거는. 그렇죠. 충북 밑에는 충남이 있고, 충남 밑에 호남이 있거든. 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던 모양이라. 그런 거 없더라. 논산도 충남이지만, 거기도 호남 평야로 같이, 거기도 그렇게 같이 불렀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거는, 본질이라는 말이요. 본질은 그 공간, 무한 공간하고 빛만 있지, 시간이 없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시간이 없는 공간. 원행적이죠. 시간이 없는 공간을 갖다가 감각을 통해서 대뜸 알아차려야 돼. 언제든지 알아차려야 돼. 언제든지 머리에 항존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거든. 늘 존재하고 있는 거라 그래. 감각이란 건. 생각이란 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항상 말이지 지지 않는 태양, 본태양이기 때문에 항상 떠가지고 있는 거라. 그리고 거기는 뭐가 떴다 하는 그래 무심이란 게 구름이 없지. 아주 막지. 그게 완전히 말로 표현하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의미네요. 운문스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으면 60방망이를 안 맞았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저 같으면은 그냥 빙그레 웃어버리, 3번 웃어버리면 답이 아닐까요? 빙그레 오고감이 없다면서. 오고감이 없다고? 아니, 당신은 날 테스트하려고 좀 현상으로 말할 줄 알고 본질로, 본질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질로 말하는데 현상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테스트한다. 알고는 그냥 이심전이고 빙그레 웃어버려. 동산이 또 웃어. 그러면 60방면 안 맞지 않았을까요?
앞으로도 그거 나오잖아요, 선생님. 누구야 부르면 대답한 게, 세 번 불러서 세 번 부를 때까지 대답하지 말라고. 본질이. 뭔지를. 그랬지. 대답한 건 안 거 똑같으니까. 반쪽이니까. 그렇게 생각. 감각을 감각하면 이 시간이 없는 공간을 느껴지나요? 그렇지. 그걸 실제로 이론이 아니고 네. 실제로 그렇게 감으로 다가와야 돼.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표준으로 삼았을 때 정이라고 하잖아. 고여정이잖아. 본질의 모습이 고여정이야. 그건 움직이지도 않아. 불변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여정이 되면은 저절로 돌아가잖아. 저절로.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정중동에 대해서. 정중동에 대해서 설명하면 공부 다 마친 거예요. 다 맞추다니 설명 못 받는 거죠. 맞지도 않은 사람이 정말 해봐. 설명이 잘. 내 건가? 그 이거를 자기가 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말이라도 똑바로 해야 돼요. 그 말 똑바로 하기도 어려운 거거든, 이거. 그렇지 않아요? 예. 말을 틀리게 하면 그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래, 행하지는 못하고 경지는 도달 못해도 말이라도 똑바로 하면 그 괜찮지. 그래, 우리가 정확하게 있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네.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면 가만. 바로 안 움직이네. 숨만. 가만히 있으면 같이 하면 금방 참아. 숨이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는 게 하나 있잖아. 네? 호흡은 움직이잖아. 네. 그러면 올바른 정이 아니잖아. 네. 호흡까지 죽어야 올바른 정이라. 네. 가만히 있다고 하는데 숨이 펄떡거리고 있으면 말이요. 그것도 움직이는 거잖아. 네. 그래, 호흡까지도 그쳐야 돼. 그래야 올바른 정이 이루어진다. 이게. 그런 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늘 정을 깊은 맛, 고요한 맛을 좋아가지고 딴 거는 말이야. 그 바깥으로, 그걸 알면은 바깥으로 두리번거리고 찾지 않아. 그 고요한 것이 좋기 때문에 고요한 것만 들다봐. 네. 자기만 들다봐. 자기한테서. 그래서 그거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한 게, 그걸 뭐라 그래요? 집중력. 집중력이지. 그 집중력이 양성되는 게 이게 도라는 게. 그러면 도가 통하면 뭐가 되느냐? 뭐 하늘을 날고 이런 게 아니고, 학생은 공부 잘하고, 어른은 일 잘하고, 잘 노는 사람이요. 잘 사는 사람이고, 잘 놀고, 잘 먹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것이 고요한 거, 고요정자를 즐기는 거. 고요정자를 즐기는 거 가지고 말하자면 종교에서는 천당극락이라고 표현한 거라.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에? 그 우리는 시끄러운 것만 좋아하잖아. 에? 춤추고 노래하고 꽹과리 치고 말이야. 이래야 좋구나, 좋다, 이래 흥이 나. 동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동하는 쪽으로만 가가 있어. 정하는 쪽에 그게 익숙해져 있으면 진짜 재생명제에서는 완전 손이 그쪽에서 신기하게 그렇지. 있더라고요. 조용한 데서 맛을 들이고 극하고 거룩한 맛, 응? 아주 편안하고 똑바른 맛, 이거 들이면 말이요. 시끄러운 거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길들이다 보면 말이요. 그만 늘 바깥으로 시선이 가지 않고 자기 쪽으로만 시선이 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집중력이 되겠지. 모을 집자 가운데 중으로. 가운데라는 건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니까 자기 쪽으로 가게. 결국 그게 바로 자기한테 충성하는 것이고 자기한테 효도하는 것이고 그렇지, 그렇지. 모든 것이 다
그 자기한테 그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게 만일을 구하는 일이 되거든, 사실은 또. 그렇잖아요? 요새는 자꾸 움직이는 것이 발달된 이유가 안 움직이면 현상적으로 죽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움직이는 거 발달돼서 정세이어서 죽어버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동물이라는 게. 아니 그 모기 같은 놈도 옛날에는 이렇게 있었거든 파리가. 요새는 이놈이 진화돼가지고 마주 그냥 뭐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명도 자꾸 움직여야 발전하잖아요. 네, 발전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또 이 생명이 심하니까 빨리 뛰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훈련돼가지고 현상 세계에서는 좀 오래 사는 것보다 내적으로는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지. 그래, 이게 우리 사람 삶이 이게 정글이야 말이죠. 네, 장거리. 먹이를 갖다 빨리 가서 잡아채는 그 경쟁이지, 무한 경쟁이지. 네, 네, 그렇죠. 예. 그래, 움직여서 산다, 이거는. 움직여서. 그게 꽉 박혀 있어요. 예. 근데 움직여서 사는 것이 이제, 물질이 결핵이 되어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려. 네, 거기서 거기서부터는 뭐가 임자가 되는 네. 지금까지는 동이 임자가 됐는데, 이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그거부터는 정이 임자가 돼. 정이 이제. 정중동으로 되면서, 정중동이라 하면 뭐 다른 차원으로 갔는데 그걸 뭐라 그러지? 자동화가 오토매틱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네. 자동화가 되려면 정의 자리가 확실히 잡혀져야 자동화가 되는 거지. 정의 자리가 잡혀있지 않은 가만히 있는데 숨도 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잖아. 죽어 있는데 생각이 일어나고 말하고 움직인단 말이야. 청소도 하고 일한단 말이야. 걸어다니고 한단 말이요. 네. 그게 자동이거든, 그게. 거기서 보면은 그러면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지. 네. 그 정을 표준으로 삼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야 좀 정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저는 좀 알 거였네요. 옛날에는 뭐 했는데 자동한다기도 좀 이렇게 얼른 잘 안 들었지. 예, 예. 됐었거든요. 그 자동이 되려면은 정이 돼야 네, 정이 돼야 정에서 된다. 저절로 움직여진다 이 말이죠. 네, 그런 자각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래 실제로 한번 해보면 돼. 숨이 죽어야 완전히 죽는 거거든. 네. 그 가만히 있어 보면 좋지만은 가만히 있는 거는 이 몸뚱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고개도 안 움직이고 허리도 안 움직이고 팔다리도 안 움직일 때 가만히 있어 보이거든. 그게 저 정 같아 보이지만은 그런 가운데 숨이 헐떡거리게 되면 그 움직이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봄과 더불어 숨죽여 보면 있을 때가 완전한 정이라. 네. 완벽한. 완벽한 적정이야. 그래서 불교적으로 말하면 열반적정이라. 네, 열반적. 고여적자, 고여정자가 합해가지고 될 때가 열반이 된단 말이야. 예? 그 다 이치가 있어요, 그 말이. 네, 이치가 예, 이치가 있어요. 적은 양의 정이고, 그렇지. 정은 음의 정이다. 그것도, 같은 음량으로 정이 되고. 저도 음량으로도 확실한 정이다. 분석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18권 제일 마지막 장에다가 이걸 밝혀놨어. 네. 그렇게 누구든지 이제 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부지런한 편입니다. 굉장히. 화투를 쳐도 일단 3회도야 분이 풀리지. 그냥 하나도 뭐가 누면 굉장히 한이 많고 그냥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성격 보면 동생들이 있는데 좀 조용한 놈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지금 전까지만 해도 미워했거든. 저 자식은 왜 저렇게 조용해? 막 움직여야지. 그랬더니 제가 아니,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선천이거든. 네. 선천에서는 동을 위주로 살아야 됩니다. 네. 네. 그래야 밥 먹고 살고 네. 그 값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후천 개벽이 되고 나서는 그 네. 동을 갖다 정 위주로 봐야죠. 네. 네. 그래가 격조 높은 인간이 되죠. 그걸 알고 제가 좀 미워했는데 그걸 모르고 미워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깨달아서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모르고 그랬는 게 뭐 죄가 있습니까? 네. 네? 아니, 차후가 미워했어요. 저놈이 그냥 게을러, 그냥. 예? 게을러, 그냥.
굉장히. 그래서 주자식이 저러나 저러나 항상 엄마한테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엄마 이제 엄만 지금. 근데 욕을 했지만은 네. 그게 그 동생한테 꼽히진 않고 그게 네. 돌아가지고 후폭풍으로 저한테 와. 자기한테 와버려. 네, 그래서 그걸 깨달아버려. 이제 깨달았지. 그게 이제 후천 세계는 그게 이제 진리인데 내가 그냥 성급하게 이렇게 모졌다 하면 이제 욕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이제 나를 네, 교훈을 주는 네, 선생님. 교훈을 주는 그 천사야. 네네. 그럼 예. 하늘이 준 천사라. 그걸 이제 말씀한 게 여실히 와 다 꽂힌 거야. 이제. 그게 이제 아는 건가 봐요. 그 전에는 그냥 아르마리였는데 이제 진짜 체득을 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한 몇 개월 됐잖아요, 이제. 네, 한 5개월 됩니까? 이제 14일이면 5개월, 이빠이면 6개월. 야, 좀 이따가 말이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는 제2차 마지막 코스에 딱 합류를 하셨거든. 근데 선생님이 그 시를 쓰더라고. 그 첫날인가 어느 날. 이 시간이 여러 번 있는 거 아닌가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번쩍 깨달아요. 이 강의가 계속해서 연속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단연코 나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6개월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이제 7개월, 8개월, 거기까지 완전히 그 18분 할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맛을 봐가지고. 저는 맛을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선생님 그 말 해주신 게 이제 많이 도움이 됐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환하게 지고 이치가 좀 알고 네. 그리고 남이 뭐 나한테 욕해도 뭐 같이 욕하고 싸움 안 낼 정도로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나무 가이드를 할 수 있죠. 네네, 그렇죠. 길잡이. 응? 그거를 해야지. 왜 죽을 때까지 그 일 하고 가야 되지. 지금도 가서 합니다. 외국인이 저 성당 오래 다녀가지고 대단히 깊은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한테 옛날에 항상 내가 저 사람이 나도 뭔가 기도를 많이 하니 뭔가 있겠지 자꾸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딱 맞섰어요. 그래가지고 이치를 막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조용해. 그 아주 그냥 대단한 분인데, 그거 내가 그냥 맞섰어요. 이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 이치로 막 얘기하니까. 이치는 우리가 더 밝거든요. 저 성당에 한 분을 믿는 보다는 선생님하고 저희들 가르치는 게 이치로 하면은 이 사람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치는 F는 귀신도 걱정 못 한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보통 분이 아니요. 그냥. 아주 67세 믿음이 있구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 신부보다 더 우리 나아. 선생님은 이제 밖에 나가셔가지고 실제로 접목을 해가면서 써먹으니까 공부가 더 발전이 진전이 더 빠른 거예요. 아니, 이 양반 된 데가 항상 가서 아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렇게 난 하는 거죠? 기도 그 맛을 몰랐거든. 이 사람은 맨날 맞아가지고 자꾸 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선생님 배운 거 했다가 부탁해서 그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저 친구, 저 고대 나온 친구 만나는데, 대단히 똑똑해요. 약간. 근데 오늘 만나는데,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입이. 근데 지금 오늘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7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제는 이 무기가 있으니까, 딱 커서 그냥 얼마든지 대등하게 이치로 그냥 따지면, 제가 뭐, 그냥. 그래서 한 5개월 했다고 많이 공부, 많이, 한 5개월 그럼, 5개월 한 게 아니라 일평생을 하신 분인데, 길을 모르다가 이제 새로운 길을 보니까 거기에 자기 스스로가 인가하고 동조한 것 뿐이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는데, 이 핸드폰을 보는데, 전에 이제 누가, 부동산 가보라고 그래. 그래서 갔거든요. 갔더니, 이 사람이 이제 뭘 설명한 건지, 갭 투자를 얘기하더라고. 한 3개월 때 갭 투자. 2억을 가지고 있으면 집을 10채를 산다 이거야. 왜 그러냐? 전세 있는 거 하고 대출 받은 거예요. 딱 하면 2억까지 한 채를 받는데 2천만 원 갭 가지고 산다고 그래. 그러면서 다 간다는데 그분이 저 말이 틀리는데 내 속으로 했어. 이치로. 그분이 값이 부동산 자꾸 올라가면은 차익을 먹고 막 팔아도 되는데 떨어지면 망하는데 왜 저럴 거래지? 형 마음에 안 들어. 제일 안 들어. 그런데 딱 일단 핸드폰도 안 드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더니 이 강의를 명확히 권위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